많은 시간을 보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확인하는 휴대폰, 음식을 데워 먹기 위해 쓰는 전자레인지, 거실의 지상파 TV, 등굣길 버스에서 들리는 라디오 소리, 쉬는 시간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노래 듣기, 목적지까지 가기 위한 휴대폰 내비게이션 이용.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전파입니다. 전파는 우리 생활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죠. 우선 전파를 이해하기 위해 통신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볼까요? 전기가 없던 시대에는 불, 소리, 편지 등을 이용하여 무동력으로 정보를 전달하였습니다. 1800년도 초반부터 전기의 발명 이후로 사람들은 음성 문자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1836년도 모스가 짧은 발신 전류와 긴 발신 전류를 적절히 조합하여 모스 부호를 만드는 것이 데이터 통신의 시초였죠. 벨의 전화 발명과 에디슨의 전축 발명을 지나 1896년 마르코니가 무선 전신을 이용하여 3km 떨어진 두 곳에서 전파 전달 실험이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9월 인천 월미도의 무선 전신소와 선박 광제호 간 무선 통신을 시작으로 전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거쳐 현재 여러분들이 라디오나 TV를 보고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 통신 과정의 중요한 전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전파는 전자기파의 줄임말로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파도입니다. 1817년 마이클 패러데이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존재를 처음 발견하였습니다. 반세기 뒤 1865년 영국의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자파의 존재를 수학적으로 풀이하고 빛도 전자파의 일종이라는 법칙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1888년 하인리 루돌프 헤르츠는 실험을 통해 전기장과 자기장의 존재를 증명했고 전선 없이도 대기를 통해 전파를 이동시키는 기술을 성공하면서 전파의 단위를 헤르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전파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막대자석 주변에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일정한 모양대로 배열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석의 자기력이 철가루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은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입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며 이 전하가 움직이는 공간이 전기장입니다. 이렇게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구성된 전파는 5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파는 빛의 속도와 같고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직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점에서 또 다른 점으로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파는 금속판을 부딪히면 반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거울을 통해 빛이 반사하듯이 전파도 금속판이나 건물, 지면 등에 부딪히면서 반사합니다. 세 번째, 전파는 다른 물체를 투과할 때 굴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빛은 다른 물체에 투과할 때 본래의 방향과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며 속도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막의 신기루 현상이 보이는 것은 빛의 굴절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전파도 공중에서 땅이나 바다 속으로 투과할 때 굴절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전파는 같은 전파끼리 부딪히면 간섭이 일어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파의 간섭에 대해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수면 위에서 일어나는 물결의 간섭 현상을 알아봅시다. 연못에 돌멩이 2개를 던지면 2개의 동심원이 퍼져나갑니다. 이때 물결의 파동이 한쪽의 물결과 다른 쪽의 물결이 서로 합쳐지면서 물결의 높이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섭을 일으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전파는 장애물 뒤쪽으로 회절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파는 빛과 마찬가지로 산 건물들과 같은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전파의 일부가 휘어져 수신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전파의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전파는 우리가 사는 구석구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전파를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파는 우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전문 기술들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CT 촬영, 방사선 촬영 그리고 방사선 치료에, 산업 분야에서는 로봇 건설 공장 자동화에서, 군사 분야에서는 레이더, 비행기와 선박에서는 지상과 연락을 주고받기 위해 이용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5G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파 자원입니다. 5G 기술의 전파를 이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IoT 등의 새로운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에는 더 높은 주파수의 전파를 활용하여 보다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과학자, 기술자들의 목표이죠.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전파의 질서를 관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KCA,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입니다. 우리 진흥원은 전파의 효율적 관리와 방송통신 전파의 진흥 및 인력 양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안전한 전파망을 제공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국민들의 원활한 소통망을 위해, 전파 기술의 향상을 위해, 질서 있는 전파망을 위해 우리 KCA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파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네, 무성국 검사관은 전파법과 기술 기준에 맞게 전파 통신 장비가 잘 운영되는지 검사하는 직업입니다. 전파는 가스, 물, 전기와 같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검사관은 무선 설비의 성능 및 전파 품질을 확보하고 혼신 장애 요인을 사전에 확인을 하며 불법 전파로부터 다수의 전파를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무선국 검사관이 있습니다. 전파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주관하는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기사 등의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맡고 있는 검사 업무가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답니다. 현장에 나서는 검사관은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깨끗한 전파 환경에서 통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현장에서 묵묵히 업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 뻥 뚫린 통선을 타고 12만 톤의 대형 화물선에 설치된 통신 장비를 검사한 적이 있습니다. 통선의 크기가 작아서 작은 파도에도 쉽게 흔들려서 대형선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부분도 있지만 철저한 무선거 검사로 양질의 통신기술 확보와 해상 인명 안전에 기여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플라잉카 등의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서 전파의 이용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전파의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전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저희 검사관의 역할도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지 스스로 느끼기에 보람되고 행복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죠? 어떤 분야에서든지 시간을 쏟고 노력한다면 항상 좋은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